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 포커스인 조경근입니다. 고령 운전자 사고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령 운전 쟁점들 짚어보겠습니다. 박경 PD 나와 있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늘은 시작 전에 먼저 질문부터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당황하지 마시고요. 네. 운전하시죠? 그럼요. 네. 몇 살 때까지 운전할 계획인가요? 차가 없으면 네. 많이 불편하고 또 100세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80까지 혹은 그 이상 하고 싶은데요. 네. 그런데 몇 살부터 고령 운전이라고 합니까? 네, 우리 사회에서는 65살, 그러니까 65세 이상 이제 고령 운전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와, 생각보다 굉장히 연령이 낮은데요. 네네. 그러면 우리 부산의 노인 인구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예, 우리 부산의 노인 인구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68만여 명입니다. 68만여 명이고요. 부산의 인구의 20.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5년 전국 특별시 광역시 중에서 우리 부산시가 고령 사회로 최초로 접어들었고요. 지난해에는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결국 우리 부산의 인구 중에서 5명 중에서 1명이 노인 인구인데요. 여기에 따른 특별한 대책들이 시급해 보이는 실정입니다. 수영 팔도 시장에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국화꽃과 과자, 음료를 놓으며 며칠 전 숨진 할머니와 18개월 된 손녀를 추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22일 승용차가 주차된 차량과 충돌한 뒤 유모차를 밀던 60대 여성과 음료 판매 전동차를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여성은 그 자리에서 숨지고 유모차에 타고 있던 18개월 된 손녀도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 도중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사고를 낸 운전자는 80대였습니다. 지난 3월 30일 오후 암남동 버스 정류장에 있던 시민들에게 날벼락 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주민센터 앞에 주차를 하려던 SUV 차량이 갑자기 주차턱을 넘어 담벼락을 들이받은 뒤 후진을 하면서 버스 정류장을 덮친 사고였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시민이 숨지고 또 다른 한 명도 중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운전 미숙을 인정한 사고 차량의 운전자도 역시 80대였습니다. 2011년 65세 이상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13,596건. 불과 10년 뒤인 2020년에는 31,072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반응 속도도 늦어질 거고 그렇게 사고가 날 거니까 그래서 저는 고령 운전자가 운전하는 거는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드시면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판단력이 좀 떨어지니까 대처하는 게 좀 미숙하시더라고요. 2020년 21세에서 30세 운전자가 사고를 낸 건수는 29,775건, 사망자 수는 전체 사망자의 11.8%인 385명입니다. 반면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가 낸 사고는 31,072건, 20대와 거의 비슷하지만 주목할 부분은 바로 사망자 숫자입니다. 720명. 전체 사망자의 22%, 20대 운전자보다 2배 가까이 높습니다. 고령 운전자 사고가 훨씬 치명적이란 분석입니다. 하지만 사고 원인을 나이 탓으로 돌릴 수 없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고령자의 운전 제한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운전을 할 수 있는데 그걸 갖다가 강제적으로 반납을 하라 할 같으면 그거는 또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예. 아니 젊은 사람들 시간차 안 X는 사고 납기고 그렇잖아요. 그걸 꼭 나이를 따지면 안 되고 나이를 따진다는 자체가 잘못돼요. 요즘 그 70대라고 해서 모두가 건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신적인 거나 육체적인 것이나 모든 어떤 감각 면에서 얼마든지 운전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이기 때문에 운전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네, 역시 찬반 논란이 있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뉴스에도 나온 것 같은데 그 암남동 버스 정류장 사고 그 자동차 데이터 분석을 해보니까 운전자 과실로 드러났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네. 네. 운전자가 최근 그 초기 치매 증상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래 지난해 말 운전면허 갱신을 위해서 특별 안전검사와 그리고 인지기능검사라고 불리는 이 치매 선별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이 검사를 잠시 연기를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사고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검사를 받았으면은 면허 갱신에 다른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다 이런 건데 네. 그럼 고령 운전자 사고 방지하기 위한 무슨 대책들 지금 현재 제가 듣기로는 뭐 면허증 자진 반납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다른 대책들이 좀 있습니까? 이 면허증 자진 반납 제도는 자발적으로 면허증을 이제 반납하게끔 이렇게 유도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2018년에 전국에서 부산이 최초로 시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밖에서 이렇게 많이들 만나보니까 이게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운전면허 반납 제도. 2018년 부산시가 가장 먼저 도입했습니다. 부산의 노인 비율이 높다 보니 이에 대한 고민 시점도 다른 시도보다 빨랐습니다. 만 65세 이상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자를 대상으로 선불교통카드 10만 원권과 병원, 음식점 등 2,300여 개소의 가맹점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어르신 교통사랑 카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직접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반납률입니다. 지난해 고령 운전자의 면허증 반납률은 전체 2.09%, 해마다 2%를 겨우 넘기는 수준입니다. 수치로만 보면 운전면허 반납 제도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돈 10만 원으로 면허증 반납하는 보상이 그건 말이 안 되고 왜냐하면은 꼭 필요해서 그 교통수단을 갖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고 또 과거보다는 요즘 현실적으로 가정 경제가 좋아짐으로 해서 차량 하나 소유하는 것이 큰 문제는 아니거든요. 고령 운전자 사고에 대한 취재를 하면서 궁금증 하나가 생겼습니다. 나이가 많은 운전자라도 오랜 기간 노하우가 쌓인 경우라면 어떨까? 저희는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간단한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운전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운전자와 운전 경력 40년이 넘는 무사고 베테랑 운전자, 시뮬레이션 차량으로 모의 운전을 했습니다. 두 운전자 모두 이 시스템을 처음 사용합니다. 운전 실력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먼저 무사고 베테랑 운전자가 출발합니다. 직진하여 주십시오. 야, 이거 영 기분이 이상한데? 출발한 지 얼마 안 돼 황색 신호가 들어옵니다.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안전운전하십시오.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로 보고 다시 도전해 봅니다.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고 좌회전을 하는가 싶더니 다시 멈춰섭니다. 거기다 차선은 아슬아슬, 차가 한쪽으로 치우쳐 달리는 빈도도 잦습니다. 이번엔 젊은 운전자 차례. 시뮬레이션 이거 처음이라 가지고 실제였어요. 주변을 살피며 여유를 부리는 것도 잠시. 예. 앞에 이거 지금 정차됐어요. 차가. 오, 뭐.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적응하면서 평정심을 되찾고 운전을 계속합니다. 일단 원래 평소에 운전을 하고 있는지라 실제로 했을 때도 그냥 바로바로 바뀔 때마다 신호라든지 뭐 앞에 차가 막힐 때 브레이크를 밟는다든지 이런 거 그냥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실행 중인데 붉은 신호를 제가 못 봤잖아.
처음에 접하니까 거기에다가 버스가 지나가니까 당황했죠. 그리고 브레이크가 깊으니까 거기서 그냥 굉장히 느려졌어.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물체를 파악하는 능력인 정지 시력과 동체 시력은 40세부터 떨어지기 시작해 60대에는 30대보다 80%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이렇다 보니 빨간색과 파란색을 판독하는 능력도 감소합니다. 또 국립재활원에 따르면 고령 운전자는 젊은 운전자보다 반응 시간과 속도 예측이 느리고 운전대 핸들 조작과 동시 조작 능력도 떨어집니다. 돌발 상황 대처 능력도 젊은 운전자의 반응 시간은 0.7초지만 고령자는 1.4초. 야간에 도로 바닥이 젖어 있을 경우 시야 거리는 32% 더 감소합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운전하지 마라. 그건 아니에요. 반드시 기억해야 될 부분은 내 몸을 생각을 할 뿐만 아니고 남도 생각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나는 이상이 없는데 옆에 타신 분이요. 아이고 아버님 운전이 이상해요. 아니 남편 운전이 이상하다. 어머님 운전이 이상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이때는 분명하게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다 면허증을 반납한 제도도 있고 좋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운전을 좀 삼가하셔야 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령 운전자 사고가 잇따르자 경찰은 최근 대책을 강화했습니다. 65세 이상 75세 미만은 5년마다 적성 검사를 실시하고 만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었을 뿐만 아니라 적성 검사 신청 전에 치매 검사를 포함한 인지 검사와 2시간 상당의 교통 안전 교육을 필수로 받아야 됩니다.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갱신할 때 반드시 해야 하는 치매 검사입니다. 외우고 계셔야 돼요. 나중에 한참 문제를 풀다가 뒤에 가서 제가 앞에서 불러드렸던 문장 외우라고 한 거 다시 말씀하세요 할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도형 따라 그리기, 도형의 규칙 찾기 등의 검사가 진행됩니다. 도형의 순서를 물어볼 거예요. 70점이 나오면 되는데 아버님 28개 맞춰가지고 98점이나 나왔어요. 아주 좋으세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학력, 성별, 연령에 따라 기준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짧은 검사이긴 하지만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갱신의 필수 코스입니다.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봤을 때 검사를 하는 도중에 이분의 인지저하가 나오게 되면 그분은 사실은 운전을 하시면 안 될 위험 요소가 많은 분들이 보통은 인지저하가 나오세요. 이 검사를 통해서 안 되시는 분들이 여기서 안 되시는 분은 사실 운전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고령 운전자 중 생계를 위해 운전을 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택시 기사인데요. 개인 택시 기사 중 60대 이상이 전체 60%를 넘습니다. 법인 택시보다 개인 택시에 고령 운전자가 더 많은데 여기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택시하는 사람들 보면 전부 다 정년퇴직해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65 이상 이래 돼가지고 들어오는데 뭐 70까지 하고 그만두라 이래 하면 그 사람들이 또 택시를 하겠는겨. 직업 고령 운전자에 대한 검사는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사업용 버스, 택시, 화물을 운전하고 계시는 분들은 65세 이상이 되면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 유지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검사 주기는 65세에서 70세까지는 만 3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으시고 70세가 이상이 되면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65세 이상 버스, 택시, 화물 운수 종사자가 받아야 한다는 자격 유지 검사. 자동차가 장애물을 피하면서 진행할 수 있게 조작하면서 숫자 7이 들릴 때마다 반응 버튼을 눌러 측정하는 형식입니다. 이 밖에도 시야각, 화살표, 표지판 등 7가지 검사를 통해 운전자의 인지 판단 조작 능력을 측정합니다.
70세 이상은 해마다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정작 검사 당사자들의 불만은 높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여러 번 우리가 안검진, 건강검진 다 하잖아요. 한번 그거를 대체하면 돼요. 자료가 다 나오잖아요. 저는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자격 유지 검사가 꼭 있어야 된다. 이렇게는 생각 안 하고 자기 스스로가 생각해가지고 내가 운전대를 놔야 되겠다 생각하면은 놔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지. 네, 현실에서는 불만 목소리도 높고요. 그렇습니다. 또 네. 실제 검사 장면을 보니까 또 이게 단순한 검사 같고요. 다른 보완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사실 이 고령 운전자에 대한 고민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대책들이 마련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조건부 면허 제도라든지 또 보조금 제도 이런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임을 알리는 실버 마크입니다. 차량 앞뒤에 부착해 다른 운전자에겐 양보와 방어 운전을 유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실버 마크 시민들은 알고 있을까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게 뭐지? 뭐 같아 보이세요 혹시? 이게 뭐지? 사람 같은데 아닌가요? 사람이 손잡고 있는 것 같은데. 운전하시면서 본 적이 있어요? 더욱이 고령 운전자들은 아예 거부 반응을 보입니다. 개인 사업자들은 노령 인구들이 이렇게 많아도 이걸 붙이면 내가 나가 많다 하는 거, 내가 다른 사람한테 확인하고 내가 나가 많다 하는 사람은 확인하는 거잖아. 그럼 우리 사업자 입장에서는 손님들한테 이게 안 맞다는 거죠. 우리 사업자는 조금 손님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타고 노인들은 손님 같으면 이거 타겠어요. 너무 건강하니까 나도 청춘이다. 아직은 운전할 수 있다. 굳이 뭐 붙이라면 붙여야겠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 보면은 저는 붙이고 싶지는 않아요. 시행된 지 4년, 강제력이 없다 보니 실버 마크 효과는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고령 운전자들을 위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교차로에서 갑자기 차량이 진입합니다. 미처 브레이크 밟을 시간도 없어 사고로 이어질 뻔한 순간 자동차가 스스로 멈춰섭니다. 바로 자동 제어 장치 덕분입니다. 일본에서는 사포카 제도라고 해서 보행자를 충격했을 때 그 피해를 최대한 경감시키는 그런 브레이크라든지 또 갑작스러운 급발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ADAS, 그러니까 첨단 운전자 보조 장치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고령 운전자,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가 이와 같은 장치를 장착할 때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조건부 면허 허가제, 야간에 시력이 떨어지는 운전자는 주간 운전만 허용하고 고속 운전이 어려우면 고속도로 주행을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이미 일본 등 여러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데 우리나라도 2025년부터 고령 운전자 조건부 면허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경찰은 내년부터 3년 동안 가상현실에 기반한 운전 적합성 평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VR 테스트가 개발되면 야간 운전과 고속도로 운전 등 상황별 운전 능력을 테스트할 수 있게 돼 조건부 운전면허 제한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의사나 교통 전문가 등의 판단에 맡겨 신중하게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표지판을 크게 하고 고령 운전자 전용 주차장을 설치하는 등 도로 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도로 표지의 적정 크기를, 글자 크기를 확대한다든지, 그 야간의 조명 시설을 강화한다든지, 또 별도의 조명 시설을 설치하는 그러한 방안도 필요하고, 그와 더불어 교차로 진입 직전에 차로의 그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하는 안내 문구, 그리고 또 도로 표지, 유도 표지와 같은 시설들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이 운전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노인의 연령에 대해서 노인이기 때문에 운전면허를 반납해야 되고 70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반납해야 되고 이것은 실제로 우리가 지금 초고령 사회를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과제가 아닐까. 이미 우리 앞에 닥친 초고령화 시대. 고령 운전자가 대다수가 될 미래 시대를 앞두고 과학적인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지금 필요한 때입니다. 고령 운전자 사고가 늘고 있는데 우리는 인재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를 시작한다. 이게 좀 안일하게 대처해야 온 거 아니에요? 네, 오늘 아침 어버이날 아마 어르신들이 이 프로그램을 많이 보고 계실 텐데요. 이 초고령 사회 이미 예견됐던 일들입니다. 고령 운전자 사고가 특히 최근 들어서 많이 늘고 있는 만큼 특별한 대책들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세월은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노인이 됩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미래의 나의 얘기,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네, 우리 박 PD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